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시장이 마감 직전에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정체 구간에 있고 상당히 한국 증시는 오락가락 어려운 구간에 있죠. 또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풀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펼쳐갈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장 이슈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고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좀 풀어보고요. 한국 증시의 박스권 해소 언제 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3200선을 목전에 두고 오락가락 할 것인가,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가 이제 조선, 방산, 기본적으로 반도체 이 순환하면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 양세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걸 한번 명확하게 좀 살펴보고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내 종목 언제 가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지금 예탁금은 68조 4천억, 한 2조 원 더 늘어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1393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44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재 니케이 지수는 41,902포인트, 이웃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96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의 이제 고점 논란을 보려면 미국 증시의 이슈를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다우와 나스닥이 계속 꼭지 찍고 정체 구간이 약 2주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계속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 보이는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다우 지수 보시면 다우 지수가 오늘 마감된 지수가 45,295포인트입니다. 시작할 때는 45,287이었는데 장중에 45,000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45,295, 생각보다는 낙폭을 좀 좁혔죠. 여러분 이 차트 보시게 되면은 45,757이 최고점인데 조금씩 이제 고점에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나스닥도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도 보시면 그 8월 13일 날 21,803 찍고 지금 21,279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1,033까지 빠졌지만 기본적으로 21,279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단 정체에 걸렸어요. 미국 증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시장이 자생적으로 지금은 고점이다. 그래서 이격 조정의 과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 증시가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박스권 속에서 조금씩 이격 조정을 거치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악재 중에 하나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이 채권값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30년물 채권값이 급등하게 되면 이 미래에 대한, 미국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전망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년물이나 10년물은 뭐 그렇게 이 제한된 범위에 있는데 30년물 국채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미국 경제의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제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관세 위법 판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트럼프가 각국에서 기본적으로 걷어들인 관세를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이제 그 국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미국의 그동안 부채에 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따라서 아무래도 국가 채권 자체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성향은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6명은 보수고 3명은 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비 때마다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관세 판결을 유효로 내려버리면 미국 경제에 막대한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치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국가의 이익 쪽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위기 관리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여기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9월 28일 날 미국에 이제 연준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해라. 4.25%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파월은 0.25%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는 0.5 인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지금 좀 오르고 있고 좀 물가 부담이 있다는 말이죠. 또 관세가 계속 이렇게 좀 15%, 5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지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이라든지 실업이 증가하는 부분을 본다고 치면은 금리는 인하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인플레 압박이 심해지면 금리 인하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지 미국 경제를 벼랑 끝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역시 이 부분은 조절을 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견조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살리기, 이른바 마스가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제조업 살리기 정책을 계속 푸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이제 고점 논란이 되죠.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라는 것은 이 리스크, 이른바 위험을 관리하는 게 국가의 이제 책임이고 책무다. 국가의 존재 의무다. 제가 이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트럼프 일기 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4년 동안에 미국의 경제 GDP 기준을 쫙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경제 정책을 잘했어요. 많은 일기 때도 뭐 논란이 있었죠. 멕시코 국경에 뭐 이렇게 블라인드를 치고 이민자를 추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민주당과의 정책 충돌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기조를 보게 되면은 GDP가 2.5에서 3.2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단지 달러 인덱스는 이른바 로우키로 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강달러, 100 이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그 다음에 98, 97 이하면 약달러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95에서 100달러 정도의 달러 가치를 유지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달러를 가지 않는 이유는 국가 부채가 높기 때문에 국가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 상에서 또는 이른바 경제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20년 전 또는 1920년대 대공황 시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뭐 위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20년 전의 경제 상황, 예를 들어서 1990년대 경제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다. 산업의 방향도 달라졌죠.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물가도 집값이 20년 전의 집값과 지금의 집값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한데 산업의 경향이 많이 너무 달라졌다. 문화, 소득, 급여. 그래서 만약에 20년 전으로 그 모든 것을 비교를 하려고 치면은 세계적인 산업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이 견조하고 AI 테마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은 계속 이 대세, 슈퍼사이클로 간다. 이 기본적으로 이러는 것들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전력이나 반도체 또 2차 전지가 업황이 약간 위축되긴 했지만 그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조선, 방산, 원전, 바이오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 계속 우상향 패턴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박스권은 해소 언제 될까? 고민이잖아요. 한국 증시가 지금 3,200대 올라서서 지금 오늘도 3,18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잠깐 보고 가게 되면, 지금 종합지수가 지금 오늘 6포인트 올라서 3,179, 코스닥이 2점 올라서 796포인트, 계속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40회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인 겁니다.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증시가 상승 뒤에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2차 상승은 실적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제 그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역대의 그 대통령 중에서 증시 종합지수 지표를 가지고 조정이 길어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있었느냐.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증시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애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상법 개정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을 했고, 주가 5,000포인트를 향한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줬고요. 정부가 이제 기부 25년도에 그 언급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라서 조선, 방산, 2차전지, 반도체, AI, 바이오, 강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이 분명하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증시의 박스권은 글로벌 증시에 맞물려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영국 증시, 프랑스 증시, 모든 국제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4배에서 6배 동안 종합지수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10년 다 통틀어서 합치더라도 한 2, 3배?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박스권에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국 증시가 못 간 거죠. 한국 증시가 재평가를 못 받았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지금 11위, 12위 다투고 있긴 하지만 10위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2위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11위, 12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올 연말에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는 저는 지금 위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위기관리를 잘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국가 의정도 그렇고. 따라서 그나마 이 부분은 다행이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다소 조정기가 올 수 있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약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조선, 방산, 강세. 왜 이렇게 쏠림이 계속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업황 테마군이 뭐냐? 그러면 조선, 방산 이 두 테마가 가장 세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한 적게는 3배, 4배, 많게는 18배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93만원, 4만원 가니까 3년 동안 한 18배 간 거예요. 현대로템도 한 14배 갔고, LIG 넥스원도 한 13배, 4배 갔고, 이게 갔잖아요. 다른 업종의 어떤 테마보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자금이 빠졌다가 올라가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적은 계속 최고치고 자금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유징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반드시 조정판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차익을 통해서 자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시작되고 있어요. 단지 고점에 털려고 할 뿐이에요. 따라서 메이저 투자자의 자금 순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속 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종목별로 이제 실적이 검증되는 종목별로 천천히 조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과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 생산하려고 하는 다른 쪽에 자금은 이동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박스권에 있고 매일매일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의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은 하루, 일주일, 월간 자금 계획을 통해서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테마주를 잡고 순환시켜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내 종목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적극적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안에 보게 되면 막 분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워낙 다원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질서를, 공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성장 기조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가 더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작게도 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가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왜 자꾸 내 종목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느냐. 하나 가지 않고 내 종목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글로벌 증시가 10년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배, 6배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많은 나라들이 증시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자금이 그걸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죠. 그쪽 나라들도 자산시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국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총생산 비율이 계속 높아졌잖아요. 또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실업률이 낮아졌잖아요. 그만큼 연평균 성장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에 분명 이유가 있었다. 지금도 아직 미국의 경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물가는 좀 높아지고 있지만 역대 나빴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지금도 좋은 국면에 있어요. 정책의 관리 기능 안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격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된다. 종목이 좋으면 반드시 간다. 지금 좋은 종목, 예를 들어서 3년 전부터 좋아서 2년 전에 좋고 1년 전에 좋고 올해도 좋고, 하지만 내년에도 좋은데 2년 차이는 약간 좀 꺾일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은 자꾸 차익 매물이 많아져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HBM AI 반도체 이른바 4버전이죠. 4세대 버전이죠. 그 내용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죠. 2분기에 영업이익 거의 한 7조 원대 올렸으니까 3분기에도 좋고 4분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 엔비디아도 봐야 되겠는데, 또 경쟁자도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순이익은 좀 줄 수 있지만 계속 순이익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박스권 파동에 갇혀 있잖아요.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보다는 앞으로 1년 뒤에 좋아지는 종목군이 훨씬 더 미래가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격 조정을 대비해서 보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치고 오를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잦은 매매, 또 종목을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내 종목을 잘 지켜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이번은 이 테마가 좋다는데, 저 테마가 좋다는데, 하는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그 종목을 따라서 가는 것들은, 이미 노출된 재료들은 여러분들한테 갔을 때는 이미 한참 늦은 거예요. 따라서 내 종목을 잘 지켜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키워가는 전략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바람직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런다고 치면은 그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트레이딩 능력이 맡기겠습니다. 또 주식은 때에 따라서는 트레이딩을 할 때가 있고 잘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다. 트레이딩 할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단 정체했을 때 내 종목을 기본적으로 작게 대응할 때 트레이딩 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해서 적어도 1년 뒤에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좀 압축하고 끌고 가는 전략,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위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25년간의 세계 한 5번의 그 경제 위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대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7년도 서브프라임, 2019년도에 코로나, 미국의 이제 가파른 인플레에 따른 금리 인상 시기, 이 4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위기입니까? 지금 시장의 위기는 AI 거품론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AI 거품론은 잠시 왔다 지나갔고 엔비디아가 검증해줬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ADI 수요로 앞으로 계속 대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슈퍼사이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그 전쟁 속에서도 세계 증시를 계속 상승해왔죠. 시장은 조정을 거칠 수도 있고 이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격 조정을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초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계속 상당 전체에 3,100선에서 3,200선에서 계속 박스권을 지지한다고 치면은 우리 시장에는 분명하게 희망이 있고 조금 더 긍정적 시그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성장정책, 지수 5,000,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또 그 주식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압축하고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조만간에는 이제 어떻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해야 좋은 수익률을 낼 것인가, 그 컨텐츠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IM증권이 낸 7월 말 한 달 전에 낸 자료 중에 2차전지 ESS의 경쟁력 분석, 앞으로 내년에 27년도에 얼마나 수익률을 낼 것인가, 그 내용의 컨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곧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